네, 정보통신 표준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7대, 8대 표준총회 의장을 지냈던 윤종록입니다. 저는 28년간 KT에 봉직하면서 제가 처음 출발했을 때 전화기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인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프라를 갖춘 명실상부한 I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정보통신부 사무관으로 시작을 했다가 KT가 분리돼 나오는 바람에 KT로 이관돼서 28년 근무했고요. 그 이후로 미국 벨 연구소에서 2년간 충전의 기회를 가진 다음에 그리고 정보통신 업무를 그 당시에 담당했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년간 차관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정보통신 산업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정말 핵심 효자 산업으로 등극했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에서 ICT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 이거부터 얘기를 할까 합니다. 1973년에 우리나라가 중화학 입국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죠. 감히 중화학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겠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83년에 그 당시에 전화기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일 때 감히 정보통신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겠다 해서 정보통신 산업 입국을 선언했죠.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정보통신 산업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대한민국의 무역 흑자가 750억 달러였습니다. 그 중에 1,500억 달러를 ICT 산업이 무역 흑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정보통신 산업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통신 산업은 그 산업 자체로서 의미를 가졌지만은 앞으로의 정보통신 산업은 모든 산업의 비타민 역할을 해야 될 순간에 와 있다. 정보통신은 이제 하나의 산업의 장르가 아니라 모든 산업이 시들어가는데 그 시들어가는 그 산업의 비타민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모든 산업에서 필요한 아주 간단한 비타민을 정보통신 산업에서 제공하는 순간이 왔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155마일 휴전선을 저녁마다 20만 명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15,500개의 귀가 달린 CCTV를 설치를 했다면 과연 20만 명이 필요할까요? 2만 명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나머지 18만 명은 사이버 국방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이라는 간단한 처방이 국방이라는 거대한 비타민 역할을 할 수 있죠. 저는 이거를 비타민 D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펜스. 우리나라 환경 문제 굉장히 어렵죠. 이 어마어마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E를,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순간에 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이 가야 될 길은 이제 모든 우리나라 산업 경제에 비타민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표준화를 한참 시작할 2000년대 초반 이때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누가 잘 갖추느냐 이런 경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누가 통신망을 더 잘 갖출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후배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도로를 잘 닦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도로 위에 어떤 차량이 어떤 물건을 싣고 다니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순간이 아닌가. 이제 어떤 차량이 어떤 물건을 싣느냐의 문제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프트 파워가 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여러분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 아시죠? 대항해 시대의 패권자는 누구였습니까?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가진 자가 패권자였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는 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다가 열려 있습니다.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다를 제패해서 패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할 텐데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는 배가 뭘까요? AI라는 배입니다. 이제 어느 나라가
더 튼튼하고 안전한 다양한 AI라는 배를 가졌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 500년 전에 배는 바람, 증기, 전기와 같은 하드 파워가 필요했다면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가는 AI라는 배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힘, 저는 이거를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부르고 싶고, 앞으로 우리 후배들은 하드 파워 중심의 네트워크를 1기 선배들이 만들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더 중요한 소프트 파워의 리더십을 갖는 그런 TTA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A라는 대학은 바이올린만 가르쳐서 내보냈습니다. B라는 대학은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가르쳐서 내보냈습니다. A라는 대학 출신은 뭐 한가 봤더니 바이올린 레슨하고 있습니다. B라는 대학 출신은 바이올린에다가 간단한 AI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터하고 무선으로 연결을 해놨죠.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더니 AI가 금방 압니다. 아, 비발디 사계의 여름의 제2악장이군.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피아노 반주를 딱 끌고 옵니다. 나는 바이올린만 연주할 뿐인데 피아노 반주가 같이 따라오죠. 소프트 파워가 뭘까? 내가 상상했던 것을 구현해내는 이네이블러다.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도구가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가 소프트 파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표준화의 방향은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하는 하드 파워,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 중심에서 이제는 네트워크 위에 다양한 물건이,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들이 소통하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소프트 파워 중심으로 표준화의 방향이 바뀌어 나간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TTA 표준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KT 융합기술원장 홍경표입니다. 한 2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크게 보면은 ICT 산업 쪽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웨이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초고속 인터넷이 이제 보급화되면서 이제 정보화 시대를 이뤘던 그런 시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웨이브는 이제 무선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가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그 무선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뭐 SNS라든지 커머스, 교육,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개인의 삶의 변화는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어떤 사회, 공공 이런 시스템 쪽에 ICT 기술이 접목되는 속도는 조금 느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ABC 기술이라고 칭하죠. 요즘 ABC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고령화 이슈, 그다음에 ESG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은 이제 산업계에서도 ICT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인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로부터 벌어지는 이 시기를 서드 웨이브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변화는 과거의 흑사병이나 전염병에 준하는 수준의 변화를 일으켜 뉴 노멀의 시대로 진입한 것 같고, ICT 기술의 역할과 중요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죠. 2000년대 초반에 차세대 선도 시험망, 그러니까 이제 차세대 인터넷을 연구하는 망을 구축하라는 그 미션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은 인터넷이 뭔지도 아직 잘 인식이 안 돼 있던 시대에 차세대 인터넷 기술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걸 왜 하냐.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상품, 수출할 수 있는 상품,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왜 인터넷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라는 기술을 연구하려고 하냐,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시키는 게 되게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게 어려웠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 이해를 시키고 구축을 해서 해외 기업, 그 다음에 대학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이제 서비스들과 기술들을 실험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그 기술 자체로 세상을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이 바꿔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상상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미래에 필요할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가장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세상에 나왔던 기술들을 보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블록체인, IoT 상당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고 그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상당히 엄청난 기술들입니다. 하지만은 그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우리 사회와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의 기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ESG 이런 이슈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기업들이 이제 그러한 기술들을 이제 채용을 하기 시작하고 그 기술들이 지금 확산돼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꿀, 그러니까 몇 년 내에 미래를 바꿔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ESG는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를 그러니까 준수해야 되는 의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한 ESG 참여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양쪽에 대한 그 니즈가 맞아 떨어지려고 그러면 뭔가 객관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필요할 거고 그 객관화는 결국은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ICT 기술이 ESG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IoT 기술이나 통신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얼만큼 ESG 활동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해주고 그 측정된 거를 객관화시켜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ICT 기술은 아주 다양한 기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회는 복합적인 상황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들이 이제 매시업이 돼가는 시대가 됐고, 그러한 기술의 매시업이 ICT 분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더스트리와 사회에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ICT 쪽에 대한 표준이 ICT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업들과의 어떤 표준들과 매시업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ICT, 소재 이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어떤 사회 문제 해결형 아니면 기업의 문제 해결형이 표준으로 진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